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부장님 오늘 금요일인데 안 믿겨요. 예, 퐁당퐁당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오늘이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장 또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죠. 네, 수요일에 시장이 또 한 번의 골깊은 하락이 나타났었는데 네. 중동발 리스크가 제대로 커졌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 더 격화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네. 지난 수요일의 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을 보면은 사실 장 초반에 이렇게 좀 시장의 방향, 그것이 위든 아래이든 간에 이 방향이 좀 잡히면은 그냥 그런 기조로 또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좀 이렇게 흘러가면 괜찮은데. 요즘에 장중의 변동성, 특히 오후에 좀 시황 변동이 좀 자주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장 막판까지 좀 시장을 계속 좀 이제 쳐다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장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일단 화면을 보실게요. 지난 거래일 일단은 뭐 하락 출발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이제 예상을 했었죠. 하지만 또 장 중반까지는요, 또 의외로 또 힘을 내줬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 반전을 하기도 했고, 코스피도 상승 반전 시도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낙폭을 좀 줄여 나갔는데, 또 오후장 들어서 이제 다시금 또 이제 낙폭을 키우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저점 부근까지 다시 밀려서 끝났다면,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낙폭을 축소한 부분을 좀 지켜내고 끝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좀 개별 업종이나 좀 종목에 좀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들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쪽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반바지 쪽을 보더라도 이제 뭐 반도체나 바이오 쪽에 좀 조정폭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수에 좀 하방 압력이 있는 상황. 그렇지만 2차 전지는 시장과 상관없이 요즘에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역시 이것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간밤에 테슬라가 이제 뭐 인도량의 부진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락을 하면서 2차 전지 쪽이 오늘은 조금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총상위 대형주군에서는 2차 전지 쪽의 수급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양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중소형주 쪽이 좀 많이 포진한 코스닥 쪽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이제 중록 리스크 확대라는 요 이제 제목은 최근 시장에 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다만 이제 수급이 조금 다시금 꼬여가는 모습이에요. 9월 막판 들어서 좀 사주던 외국인들이 다시금 좀 이제 요즘에 매도로 좀 돌변을 했는데 코스피를 3천억 정도 좀 매도를 했단 말이죠. 다만 이제 기관이 좀 더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수급 불균형이 좀 초래된 측면들이 있지 않나. 이래서 좀 장후에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금 좀 힘을 못 쓴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복귀 들어가 봤는데 오늘은 반도체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지난 수요일에 삼성전자가 5만 전자까지 내려가는 모습, 물론 6만 원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너무나 충격적이었었죠. 이 흐름에 놀랐었고 SK 하이닉스도 3%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좀 되게 시끄럽잖아요. 특히 안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뭐 맞아요. 목표 주가 하향 얘기 나오고, 또 이제 뭐 여기저기서 뭐 또 HMM3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기술력 자체가 지금 뭐 추월당한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굉장히 뭐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계속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도 아무래도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 화면을 좀 보실게요.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삼성전자 이슈가 있었잖아요. 맥쿼리에서 목표 주가를 6만 4천원으로 또 하향 조정을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또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는 이 리포트를 맞은 날, 물론 장중에 6만 원을 살짝 이탈해서 5만 9,900원까지 이렇게 찍은 네. 시점. 그때 그냥 갑자기 뭐 헤드라인에 갑자기 뭐 5만 전자 막 뜨더라고요. 예. 100원 내려갔을 뿐인데,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참 그런 거를 확대 재생산하기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제 양봉을 잡았고 다시금 6만 원대를 회복했고, 어제 사실 종가 기준으로는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상승 전환을 하는 그런 구간도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후에 SK 하이닉스의 충격적인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있었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어떤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있었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리포트가 있은 직후에 보면은 이 두 종목들은 굉장한 하반 경직성을 그때 보여줬다라는 거고, 네. 또 이제 그 이후에 하이닉스는 또 제법 또 반등 강도가 세게 좀 나왔던 부분들을 시장에서 아마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도 어제 저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됐고, SK하이닉스도 어제 좀 동주화되는 흐름이었지만 장중에 잠깐 상승 반전하기도 했었고, 전체적으로 좀 낙폭을 줄이려는 그런 시도가 좀 나왔다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두들길수록 좀 강해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여기서 뭐 더 밀릴 게 뭐 있을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오른 게 없는 상황에서 계속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진짜 정말 더 내려갈 게 있을까? 뭐 5만 전자를 보더라도 네. 뭐 끼케야 뭐 5만 8, 9천 원 아닐까? 사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수급들은 분명히 어제 좀 저가 매수에 나서지 않았나 볼 수 있는 것이고요. SK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대비해서 반등 강도가 좀 강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뭐 좀 조정 부분 뭐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현재 구간은 이제 SK하이닉스도 과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맛이 좀 순해진 구간인 것은 좀 분명하거든요. 물론 네. 그 중에서도 아직은 조금 이렇게 좀 매운 기가 남아 있는 SK하이닉스, 그 매운 맛은 뭐 원체 없었던 상황에서 쭉 빠져버린 삼성전자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주가는 좋은데 지금 사면 또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저도 있을 것이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만 우리가 슬그럽게 극복한다면은 반도체는 참 가격적으로 좋은 구간이라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이 원책 길고 깊었다 보니까 네. 이만하면 오를 때 됐지 하고 들어가는 개인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반도체 체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네. 올라갈 법해도 안 올라가는 게 반도체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오늘 뭐 HBM 관련해서 또 호재성 이슈도 있었다 보니 네. 어느 정도 반등 나올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이제 잠정 실적이 다음 주에 나오는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뭐 해학적인 표현이지만 뭐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뭐 삼성전자 걱정이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3분기에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최근 들어서 조금 하향 조정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은 40조 8천억 정도로 전망이 돼요. 근데 2021년 이 코로나 이제 팬데믹 때 유동성 효과 언택트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을 때 이럴 때 51조 6천억의 역대 최대 이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탄력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이익 기조가 유지돼서 43조 3천억으로 역대 2위의 실적을 찍었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작년에 좀 뭐 속된 말로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그런데 올해 지금 다시 이제 이익 베이스가 쭉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이번에 좀 하반기 들어서 하향 조정된 부분들을 반영하더라도 역대 세 번째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그런 한 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좀 현재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외부적인 노이즈가 많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뭐 알고 있고 실제 저도 이제 뭐 친구 중에 뭐 이제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뭐 엊그저께도 만나서 술 한잔 하고 뭐 물어도 보고. 네. 근데 확실히 좀 이제 내부에서 물론 내부에서도 뭐 요즘에 뭐 회사가 좀 이래저래 좀 더 이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밖에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 정도는 아닌데라는 사실 그런 반응들인, 물론 이제 뭐 10만 명이 넘는 뭐 수많은 직원 중에서 뭐 일부 직원의 뭐 이야기가 뭐 전체적으로 통용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좀 외부와 내부의 좀 시각의 온도차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는 이제 우리 코스피를 상징하는 종목인데, 저는 뭐 이런 경험적으로 제가 뭐 주식을 한 지 한 25년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물론 숱한 히트 종목이 나오고 스타 종목이 나오고 해가 뜨고 지고 했습니다만, 지금 코스피 역사상 장기 투자가 제대로 먹히고 있는 종목이 현재 삼성전자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에게 물려줄 주식, 전 사실 그게 없다고 봐요. 그냥 시장을 물려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준다고 했을 때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딱히 눈에 띄는 종목이 없기는 해요. 그렇지만 종목을 굳이 하나 이제 꼽자고 했을 때는 저는 삼성전자만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익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외부에서 이런저런 뭐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년 내 지금 최저 밸류에이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 어떤
맥쿼리의 그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에도 강한 하방 경직을 보여줬다는 걸 보게 되면 네. 여기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빠진 것만큼 빠질 것이라는 그런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중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 진입을 현재 구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마저도 불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잠정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된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거고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고 지금 자리 여전히 삼성전자는 순환맛 진입 가능하다 사인 주셨습니다. 시장 안에서 핫한 쪽을 또 보려고 하는데요. 중동 리스크에 네.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 시장 안에는 감정이 없다 보니까요. 관련주들 널뛰기가 지속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 방산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장님께서 방산 네. 이제 초창기에 많이 올라갈 때 또 네. 말씀 말씀 주셨죠. 이제는 네. 매운맛이다. 네네. 지금은 어떤 자리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방산주 처음에 이제 기세가 계속 좋을 때는 한동안은 제가 그래도 뭐 긍정적인 말씀을 맞아요. N자형 패턴까지 말씀드려다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산주가 한동안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동 리스크가 다시금 탄력을 붙이는 모습이잖아요. 자, 화면을 좀 보실게요. 자, LIG 넥스원 이제 전거래일에 장중에 8% 상승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장중에 4.2%.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그 인적 분할 때문에 한동안 좀 거래가 좀 정지돼 있었다가 최근에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좀 흐름이 나쁘지 않은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뭐 방산주 중동 리스크 지금 확대 재생산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중동 리스크로 뭐 여러 테마들이 움직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이저 수급들은 이쪽에 좀 집중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흐름들이 좋다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지금 방산주 쪽 한번 해볼까라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실 거고 그런데 일단은 좀 현재 구간에서도 전 여전히 좀 매운맛이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매운맛을 유지하는 또 이유는 뭐냐면 또 이제 실적에 대한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좀 때가 아닌가. 단순히 중동 리스크 하나만 가지고 좀 환호해서 그렇게 좀 접근하기에는 지금은 좀 실적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그럼 지금 자리는 매운맛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요 화면을 좀 보실게요. 일단 주요 방산주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좀 봤는데요. 이 기조가 이제 좋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년 대비해서는 뭐 일단 이 이익이 좋아지는 부분들은 분명하지만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음식료도 그랬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그랬고 네. 상반기 핫했던 종목들이 그 전에 이제 막 올라갔던 논리들은 뭐냐면 실적이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이렇게 올라왔다는 네. 건데 지금은 그런 섹터들이 다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는 일부 좀 감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과거만큼 실적의 성장 탄력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중동 리스크 물론 좋죠. 중장기적으로 또 이 실적에 좀 긍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 종목들이 일단 9월에 꽤 선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선반영해 놓은 좀 측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현재 구간에서도요 역시 좀 매운맛 그리고 이제 보시더라도 중동 리스크로 물론 뭐 단타를 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세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3분기 실적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일단 지금은 관망의 자세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 발표 그 이후에 뚜껑 열고 나서 그 흐름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2등주, 중소형주, 네. 키 맞추기 논리에 의해서 메타버스주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소외주들의 반란이 네. 일어난 것 같은데 연속적인 흐름까지 나와주고 있고요. 상승 배경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게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왜 얘가 이렇게 뜨지? 저도 이제 궁금해서 물론 이제 뭐 키 맞추기 논리에서 뭐 소외됐던 측면들이 올라온다라는 거 이외야 뭐가 됐든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오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인데 이제 이것이 연속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따져봐야 되겠죠. 자, 화면 보실게요. 뭐 맥스트란 종목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3일 동안 무려 72%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최근 3일 동안 무려 57%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이 장대 양봉이 이 생성이 됐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요. 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죠. 거기서 이제 증강현실 기기인 오라이언을 이제 공개했다는 거에 따른 수혜 기대감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그때 급등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보시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세가 나더라도
단기 반짝 시세에 그치고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그랬나 보다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뒤로 보게 되면 지금 다시금 연속성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자, 메타의 뭐 오라이언이 지금 뭐 열풍을 일으키거나 이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죠. 최근에 아시다시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수급 게임을 좋아하는 일종의 좀 투기적인 그런 어떤 수급들은 뭔가 이제 거리들을 찾아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그 번지수가 좀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시장 불확실성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라는 것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메타버스 관련한 섹터가 어떤 강력한 좀 모멘텀을 현재 장착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주들이 사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렇게 많지는 네. 않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요 표도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까 주요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최근 실적 현황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좀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 3년 동안의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적자폭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 두 종목은 최근 5년 연속으로도 지금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여러분 뭐 이제 한 해 이제 결산이 끝나게 되면은 감사 보고서 시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랬을 때 저 친구들은 좀 걱정이 되는 수준까지 지금 실적이 많이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 아래 이제 뉴프렉스라는 종목도 최근에 같은 테마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이익이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기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봤을 때는요. 단순히 단기 수익률만 가지고 뭐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을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 이 종목은 이제 뉴프렉스 차트입니다. 뉴프렉스는 그래도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 좀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런 섹터들은 어디까지나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셔야 되는 섹터인 건 분명한데 요즘에 시장이 원체 좀 할 게 없어지잖아요. 오늘도 분명히 뭐 에너지나 중동 리스크 관련주 아니면 일부 테마일 텐데 그럼 이쪽에도 관심 가지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매매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걸 해보고 싶다면 기약이 있는 종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기약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익이 꾸준히 나오는 종목들은 그래도 기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시는 분이나 익숙치 않으시는 분들이나 굳이 하신다면 뉴프렉스 정도만이 현재로서는 그래도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찍히는 어느 정도 실체가 보여지는 기업 뉴프렉스 좀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 장 짧게 전략 세워볼까요? 중동 리스크는 계속 반영이 될 거니까 그들 테마 움직일 거고요.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제 뭐 블랙엘이 뭐 수요가 뭐 미쳤다라고 표현하는데 요즘은 뭐 다 그러니까.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라서 네. 그런 쪽은 좀 지역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테슬라 급락 때문에 그런 거 반영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환율이 다시 133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맛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시장 고민 들여다볼게요. 시장 안에 걱정거리들이 참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